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커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11시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17일 밤 9시라고 하니까 한국 시간으론 목요일 오전 11시쯤이 될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첫 해의 성과, 과거에나 이런 거 했어를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내년에 낙관적인 전망, 당연히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훨씬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 여론조사를 좀 찾아본 결과 정말 낮긴 낮더라고요. 올해 1월 달 취임 직후만 보더라도 47%로 뭐 나름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12월 기준으로 39%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뭐 거의 최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제 쪽 지지율은 훨씬 낮습니다. 경제 잘 하고 있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33%밖에 되지 않고요. 자, 이 안에는 공화 당원들이 여론조사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화 당원이라 함은 적어도 한 80%, 90% 정도는 트럼프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2%밖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12월 초에 78%였는데요. 지금 또 6% 정도 빠졌다. 그러니까 공화 당원에서도 이탈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같고요. 또 물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27%. 사실상 바이든에게서 본인이 대통령을 뺏어왔던 이유가 경제랑 고물가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뭐 조작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조금 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이런 데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굉장히 담대하게 SNS를 또 소셜 트루스에 올렸더라고요. 친애하는 미국인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 대문자, 소문자 써가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저는 느껴지던데요. 이번 수요일 밤 9시에 백악관에서 라이브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모두들 기대 잔뜩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짧고 굵은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런 힘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타겟책이 나올까, 발표가 될까? 일단은 구체적으로 연설 주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을 따르면 이분의 말에 따르면 취임 이후의 주요 성과, 과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동안의 국정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으로 3년이 훨씬 중요한 내용이겠죠. 더군다나 중간 선거를 내년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승리를 위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90%가 넘지 않을까. 엄청 중요한 연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황은 녹록치 않죠. 트럼프 입장에서 현황을 생각해 보면요. 일단 당선해의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풀었습니까? 아니면 돈을 뭐 풀지 않으면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제가 볼 땐 관세 전쟁으로 인기도 포기했고요. 뭐 세계적인 깡패가 거의 됐었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하고 뭐 일론 머스크랑 싸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지고 싸움은 많아지고 이런 좀 이례적인 상황. 왜냐하면 이 보통의 경우 당선 1년 차는요. 거의 모든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데요. 1년 차에는 파티를 하면서 나 잘 뽑아줬지. 이걸로 이제 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2년 차에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뭐 전부 다 좀 떨어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면서 금리도 올라가면서 중간 선거를 지는 시나리오로 대부분 갔었는데 올해는 트럼프가 반대로 해가지고 정말 힘든 투자 예상이 정말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문제였잖아요. 이 미움받던 자기 편까지 버림을 받는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요거에 이제 당위성을 강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또 대법원 그 판결도 아직도 앞두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결국은 미국에게, 전 국민에게 환원을 시키겠다.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든지, 이게 저는 가장 핵심, 이번 연설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반드시 관세의 뭐 당위성, 인정받을 만한 어떤 계획이 나올 가능성, 나 이러려고 했었다. 요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뭐 리쇼어링이다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요. 뭐 백인 일자리인지 어떤 일자리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야. 내년에는 사람들 많이 뽑을 거야. 뭐 안정될 거야. 이런 얘기가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고성장, 근데 고성장을 하면요, 물가까지 같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트럼프 정책을 보면 뭐 물가가 올라가지만 그리고 부채도 늘어나지만 AI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GDP를 올리면서 더 내가 벌면 돼. 이 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6년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고성장, 뭐 물가 좀 올라도 괜찮아.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몇 개 해봤는데요. 뭐 주거비에 대한 뭐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지원을 해준다든지, 왜냐면 뉴욕 시장도 당선된 이유가 뭐 이런 물가가 높아서잖아요. 뭐 석유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어떤 걸 노력하겠다. 또는 좀 이게 저는 핵심이라 보는데 금융 환경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결국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주거비, 뭐 모기지 금리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사실 뭐 요거랑 요거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크립토 자산이나 주식이나 뭐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여기에 아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 환경 완화 쪽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요. 26년도에 트럼프가 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승과 유인책이 없다면 중간 선거에는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체감이라고 썼죠. 그냥 뭐 옛날에 하던 거 대충 한다든지 뭐 바이든 정책 비슷하게 하면 그런 거 과거에도 있었어. 뭐 굳이 트럼프를 뽑을 이유가 없겠죠. 체감을 할 정도로 획기적이고 확실한 뭔가 유인책이 없다면 아마도 저는 중간 선거에 질 것이다. 반대로 이제 트럼프는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아마 펼 것 같다라는 게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트럼프의 근데 완화적인 정책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스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공화당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공화당이 지금 거액 지원을 이미 완료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면 돈 나 더 줄 수 있어. 중간 선거 얼마면 돼.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머스크가 최근에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물밑에서는 굉장히 바빴고요. 특히나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하루 전 기사인데요. 세계 첫 조만장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순자산이 99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500조 원 돌파한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배가 됐네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스페이스X의 이제 IPO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이게 비유동성 자산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IPO를 26년에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이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눈에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뭐 세계 최초 조만장자 타이틀을 눈앞에 내걸었다. 지금 스페이스X의 뭐 기업 가치를 보니까 한 8천억 달러 정도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지분의 한 42%를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뭐 테슬라 더하기 본인 자산들 해보니까 995조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할 이제 자산이 돼버렸다. 와, 뭐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얼마면 돼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얼마나 지금 든든할까. 과거엔 적이었지만 지금 굉장히 트럼프의 뭐 천군만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역시 테슬라 기사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 친구는 정말 혼자 막 뚫고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AI 주식이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주춤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잖아요. 테슬라는 최근 들어선 예외였습니다. 500달러가 눈앞이야. 제 기억에 한 491달러인가요?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24년 12월인가 25년 1월에 있었던 전고점을 드디어 뚫었다. 최고가를 경신을 또 어제 보니까 3% 넘고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의 최근 한 1년, 1년 반 정도의 차트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최근 491달러까지 가면서 여기
작년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당선되면서 막 엄청 수혜를 볼 것이다. 테슬라가 이때 많이 갔거든요. 요 기록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 뒤에는 또 이렇게 큰 급락이 나왔잖아요. 우리 작년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험난했습니다. 특히나 2월, 3월, 4월 뭐 관세 폭락 올 때요. 다른 매그니피선트 7보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심지어 테슬라는 이거 M7에서 빼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 뭐 10%, 20% 떨어질 때 혼자 막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거의 가까이 났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정치한다고 도지 뭐 이렇게 물란 뭐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도지 정치 활동 제발 그만해라. 그리고 테슬라 불매 운동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테슬라 차 태워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됐었고 특히나 3분기까지만 그러니까 9월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분기부터는 폐지가 돼서요. 사실 3분기 전까지만 테슬라가 이 혜택 받으려고 좀 많이 팔렸지 4분기 이후로는 테슬라 차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차 안 팔리고 있는데 뭐 로봇 택시 영향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영광이 하루아침에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힘든 구간을 이겨내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얼마면 되냐? 중간 선거, 뭐, 부족하면 얘기해라. 실제로 트럼프가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데요. 11월 18일, 비트코인 기준으로 11월 21일쯤에 모든 주식 코인들이 거의 또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이때 보면 모든 주식 코인이 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어,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뭐 매그니피선트 7, 뭐 엔비디아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비실비실 지금도 되고 있는데 이 친구만 우주를 뚫고 날아가서 지금 신고가를 뚫었다. 이거는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상승세를 최근에 탔었거든요. 물론 로보택시 뭐 시범 운영을 했다.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하는데 다른 뭐 업체들도 다 호재가 있을 텐데 왜 테슬라만 이렇게 날아갔느냐?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스페이스X를 IPO를 26년도에 추진하겠다. 다들 곡소리가 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나 홀로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요. 11월 18일에 공화당의 거액 지원을 결정한 직후에 이런 자신감이 뿜뿜하게 나왔었고 이거를 미리 알아챈 투자자들이 이 테슬라는 수혜를 받겠구나. 일론 머스크는 수혜를 받겠구나. 왜냐하면 거액을 지원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너무 혼자 많이 올랐거든요. M7 중에서도 자신 있게 독주를 한 이유는 기부를 발생한 이후에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액 기부 후의 상승세.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11월 18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일단 기사는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에 정치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또 뭐 추가로 필요하면 얘기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11월 18일인 이유는 여기 기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벤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뭐 백악관 비서실장 등 고위 인사들과 만찬을 가진 이후에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때 기부를 결정했구나. 근데 지난달이라고만 나오고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I랑 씨름을 한 결과 그 날짜를 알아냈는데요. 요게 11월 18일 날 공교롭게도 빈살만 사우디 왕자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그때 뭐 엔비디아 CEO도 오고 일론 머스크도 6월 이후로 뭐 5개월 만에 백악관 방문을 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아마도 벤스 부통령이나 뭐 피터 트리 뒤에 뭐 시켰는지 그거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정식으로 화해를 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공화당의 이제 중간선거 기부까지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18일, 뭐 20일, 21일 그 다들 힘든 이유로 테슬라만 뭐 서전트, 뭐 퀀텀 점프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도 일론 머스크의 특히나 경합주에서의 표가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거의 트럼프를 당선시켰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4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합주에서 뭐 지지하는
뭐 어떤 법안에 청원에 서명을 할 경우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요.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그 사이에서 이거 사인하면 $100씩 줄게.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다 넘어갔기도 했었을 것 같고요. 또 일일인지 뭐 일주일인지 모르지만 한 명씩 뽑아서 $100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또 트럼프를 도우러 들어오고 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실게. 그렇게 싸우고 앙숙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고 심지어 돈 얼마면 돼?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필요하면 뭐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액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코인만 보면서 이거 왜 안 올라 안 올라 가격만 보면 참 암울할 수 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26년도가 큰 기회라고 여겨지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 IPO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통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막 기부를 하고 IPO를 하고 사업을 넓히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일단 테슬라는 벌써 저는 선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땐 사면 안 되겠죠. 이미 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데요. 자, 보조금 지급 이거 4분기 이후로 지금 뭐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액을 준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계속 막기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세 뭐 최대 이제 또 수혜주가 아니라 반수혜주가 되면서 테슬라의 낙폭이 더 컸는데 관세를 하더라도 뭐 전기차는 좀 빼줄 수도 있겠다. 뭐 요런 이제 느낌이 들 가능성은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될진 모르지만 또 자꾸 노조가 생기려고 하는데 요런 것들도 트럼프의 정책 지원을 통해서 좀 테슬라를 운영하는데 유리한 환경으로 뭐 지금 뭐그 로보택시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책적으로 막아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게 있죠. 스페이스 X만 보더라도요. 벌써 26년도에 IPO를 앞두고 있고요. 이 IPO를 하는 큰 이유는 일단 뭐 AI에 대한 뭐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겠다.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함이겠죠. 망하니까 앞으로 안 좋을 거니까 돈 싸들고 있겠다가 아니라 근데 이 IPO도 결국은 그래서 우주에 큰 투자를 그것도 우주의 데이터 센터 이게 말이 쉽지 엄청 장기 플랜일 겁니다. 돈도 많이 할 거고 오래 투자를 할 텐데 근데 트럼프가 다른 편이다. 내가 막 짓고 있는데 갑자기 뭘 막아버린다. 이만큼 정말 큰 데미지를 주는 사업 환경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IPO라든지 우주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스페이스X는 워낙 지금도 커서 나사라든지 국방부에 뭐 계약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죠. 게다가 XAI 또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그룹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지금 뭐 제미나이나 챗GPT가 경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AI 플랫폼 욕심이 가득할 거거든요. 그래서 AI 플랫폼을 근데 만약에 규제를 해버린다? 이 테슬라나 스페이스X나 정말 일론 머스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휘청휘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정말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최소한 3년 정도는 편히 갈 수 있게 맘 놓고 우주나 뭐 AI 플랫폼이나 스페이스X에 투자를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해놓기 위해서는 이 정도 투자할 가치는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뭐 이 크립토 쪽에서 벌어지는 뭐 준비 작업, 내년에 뭔가를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찰스 슈왑이 어떻다, 뱅가드가 어떻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자, 다른 이 크립토 쪽은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 다른 쪽을 한번 봐보시죠. 지금 계속 중국 쪽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속보가 왔는데요. 중국의 GPU 업체가 메타엑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상장을 했는데요. 첫날에 또 569%, 6배가 넘게 폭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메타엑스라는 거는요, 이 AMD에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던 중국인이 이제 창업을 해서 뭐 이 중국 쪽에 상장을 시킨 것 같아요. 폭발을 하고 있다. 이거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중국의 엔비디아 예전 이제 근무자였는데, 이제는 퇴사를 해서, 뭐 중국의 엔비디아를 표방하는, 지금 다 뭐 엔비디아 쫓아가는 기업들입니다. 무어스레드라는 기업이 또 상하이에 상장이 돼서
첫날 425% 상장이 돼서 폭등을 했던 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이 끝나지 않았고 버블 경쟁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당신들 그 엔비디아 칩 안 쓰고도 이길 수 있어. 그렇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도 수많은 AI 쪽에 상장이 되고 투자가 되고 좀 붐이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보는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것들은 중국은 이건 좀 제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일까요? 아니면 더 겁을 먹고 더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될까요? 미국 반응은 지금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크립토 가격, 주식 가격은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반응을 볼 때는 중국이 하면 우리는 더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GDP를 더 올리기 위해서 또 고성장을 위해서 금융 규제 환경도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엄청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 여러 환경을 보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저희는 이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결과인 거고요. 이것보다는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과정, 즉 행동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 세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돈을 뿌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게 돈을 뿌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승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 행동에 우리는 베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26년도 투자의 핵심은 1년 내내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반대로 중간선거 과정에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믿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미 바닥을 좀 지났거나 아니면 최소한 바닥 근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러 근거나 지표들은요,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려 보는 걸로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